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5조 원가량을 배정하는 예산 법안에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한 인터뷰를 통해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지 시간 20일에는 상원, 21일에는 하원 통과를 희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전망이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HS 마켓 조사를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상황을 모두 반영하는 글로벌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지난달 39.4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의 정부 시정연설을 듣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시정연설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마지막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140만 명이 추가되면서 이번 주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년의 540만 명이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강하게 다시 한번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시장은 1,800선에서 1,90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4% 가깝게 상승하면서 630선까지 오르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일단 수급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31거래 연속 순매도 포지션 나타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원 넘게 순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각국에서는 작고 큰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강하게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지난주 글로벌 증시 어땠는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시죠. 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3%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24,24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2,874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나스닥 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주간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1.38% 이상 상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8,65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으로도 함께 가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5만 1,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 형성됐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IT 투톱 종목들 지난주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 3% 넘게 상승하면서 84,100원대까지 올라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시총 3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5% 가깝게 상승하면서 56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신고가 다시 한번 갈아치웠고 삼성전자 우선주 4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지난주에 5% 가깝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17만 9천 원대, 특히나 언택트 관련해서 이슈로 묶이면서 큰 폭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지난주 금요일에 3% 이상 상승하면서 전해드렸듯이 1,800선에서 1,91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57포인트 이상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급등하면서 634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 코인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현재 87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7%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샌비트 타임존 1.68% 하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지가 2%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 에어드란이 7% 가깝게 급락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리플 라이트코인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수준이고 이오스는 1% 상승, 모네로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하면서 코인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발 중 저희를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4개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택트 확산의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800선에서 1,90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30선까지 시장 올라온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다시 한번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거든요.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지금 최현 앵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장 일단 긍정적인 방향의 흐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님 이미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내 주식시장 대기자금이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었던 돈 무려 140조 원을 넘게 그 대기자금이 형성이 되면서 추후 어찌 보면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그 상승의 방향성 이에 대한 매우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 시장 코스피가 2.89% 상승을 했고요. 주간 기준입니다. 코스닥이 3.85%의 상승.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이 넘는 영업일, 30영업일이 지난 상황에서 매일 순매도 양상을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4월 17일이었습니다. 3,200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외국인의 유턴 가능성 이번 주 상당 부분 대다수 투자자들의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배경작용을 했었던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유로존까지도 일단 확산이 되고 있는 주요국들의 봉쇄령 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완화 가능성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재개와 관련된 3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앞으로 셧다운의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이슈로 작용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어떤 뉴스 플로우가 시장 내에 나와줬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렘데시비르, 길리어드사의 어떤 렘데시비르 개발 치료제가 에볼라 치료제인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카고 대학에서 3단계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일주일 내에 거의 대다수의 환자가 중증 환자들이 퇴원하게 되는 발열과 어떤 발열 부분이 진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서 퇴원까지 유도가 되었다라는 임상 결과 발표치 시장 내에 알려지게 되면서 두 가지입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감 이 두 가지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매도 양상 첫 번째로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의 순매수 그 금액도 작지 않았습니다. 3,200억 원대의 순매수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일단 이번 주 우리 시장 긍정적인 어떤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시장에서 사실상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 결국은 설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 할지라도 금융시장의 안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안도감 이런 부분이 시장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유동성의 훈풍 이 자체가 금융시장의 안정화 양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주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는 그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난주 지금 혼조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 경제 지표 위축의 현실화 과정. 결국은 고용지표, 고용대란이란 실업대란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기업 실적 시즌과 맞물린 실적의 위축 부분.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소식들을 덮어버리는 유동성의 훈풍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투자 심리 이렇습니다. 패닉 상황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죠. 그러다가 소강 상황을 상당 기간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시장 내 들쭉날쭉하는 소위 말하는 상승과 하락의 반복 양상 뉴스에 의해서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혼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그런 혼조 양상의 어떤 상황 소강 국면을 상당 부분 우리가 겪어왔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긍정적으로 나타난과 동시에 시장 일단은 기대가 섞인 기대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패닉을 지나서 소강 국면을 지나서 이제는 기대 양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 결국은 경제 위축 그리고 정상화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맞물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상당 부분 경험을 했듯이 경제 위축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정상화 과정에 대한 기대감이 덮어버리면서 시장 상승 국면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경제 지표의 위축은 사실상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실업 부분. 신규 실업자 청구자 수가 무려 4주 동안 2,200만 명,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려 한 달 사이에 무려 2,200만 명이 실직을 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실업률이 과거 3.5%, 3.6%에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15%를 넘어서는 거의 18%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실업률을 기록할 그럴 여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근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뭐냐 하면요. 이미 시장 내 빠른 경제 위축 과정에 수치를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의 눈높이를 일정 부분 하향 안정화시켰고 이에 반해서 경제 정상화,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속도를 내면서 낮아진 눈높이를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작용을 해서 시장 반등의 속도가 상당 부분 빨라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시장 매우 중요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요. 투자 심리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핵심 이슈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경제 어떤 그 코로나19의 장기화 여부 이 부분 결국 뭐 시장 내 정점 통과 가능성, 정점 통과에 대한 평가 이 뉴욕주조차도 정점은 통과했다라는 조심스러운 뉴욕주 주지사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점 통과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에 맞물려서 경제 활동의 셧다운을 이제 완화하는 그런 목소리 높아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 경제 재개 관련해서 3단계 대응 방안 지침 이미 주지사들에게 주 정부로 하여금 진행을 하게끔 이미 허락을 해줬다라는 점. 결국은 단계적인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아마도 시장 내 상당 부분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은 이번 주의 시장을 좌지우지할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는요. 봉쇄 완화가 과연 뚜렷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냐 안 일어나게 될 것이냐의 여부. 결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경제 셧다운의 해제가 속도를 얼마만큼 빨리 낼 것이냐 아니면 속도가 늦어질 것이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속도의 상황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은 어떤 그 시장 내 치료제와 관련해서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 뉴스 플로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라면 시장 지난주와 비슷한 양상의 어떤 그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9,000포인트의 돌파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챌린징 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 지난 주말 8,500포인트를 넘어서서 마감을 했으니까요. 500포인트 정도 상승. 지금 이제 뭐 한 4% 내외의 상승만 더 나타나 준다라면 나스닥 9,000포인트 재돌파 가능성 얼마든지 시장에서 챌린징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런 나스닥의 어떤 9,000포인트 돌파와 관련된 챌린징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시장 의뢰의 영향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내에서 빵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언택 비즈니스의 어떤 그 활성화 부분, 기대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과 관련돼서 결국은 반도체, IT, 통신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에 어떤 그 긍정적인 동조화 가능성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지난주 주말 미국 증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나 다우지수의 상승률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게 나타나는 2.99%. 나스닥의 상승률이 오히려 조금 좀 처지게 되는 그런 모습. 여기에는 결국은 선별적인 시장의 매수세 유입이 아니라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 유입이 아니라 다우지수 소위 말한 대형주,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의 어떤 그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지난주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비슷한 양상이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코스닥 지난 주말 금요일 시장이었죠. 그리고 목요일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은 1.8%, 코스피 시장의 금요일 상승률은 3.1%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의 상승률이 나스닥 지수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어찌 보면 패시브 펀드들의 시장 유입 가능성,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 7대3 비율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선별적인 시장으로의 매수 유입이 아니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쪽에
시장을 사고 있는 패시브 펀드의 어떤 그 활성화 가능성, 이 부분으로 조금 좀 확대해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아울러서 드려보면서 이 부분과 맞물려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분명히 나타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 배경 두 가지죠. 코로나 치료제 개발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그 뉴스 플로우, 그리고 미국 경제 재개와 관련된 3단계 대응 방안,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는 점. 오히려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의 수준을 상당 부분 높였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텍사스나 오하이오주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조기 셧다운 해제 가능성, 기대감 이번 주부터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려오니까 이런 부분들 이번 주 우리 시장과 상당 부분 연결되어질 것이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관심 가져야 될 이슈들이 상당히 좀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상당히 혼조된 양상으로 수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이번 주 좀 겪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결국 이 부분 좀 종합을 해본다라면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한 가지를 풀어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코로나 정점 통과 가능성. 결국은 확산이냐 둔화세냐, 유로존 둔화되고 있고요. 미국 역시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진자 수, 사망자 수의 증가, 둔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셧다운에 대한 어떤 그 속도, 셧다운에 대한 완화, 이 부분에 대한 진행 강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단계적인 봉쇄령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지난주 후반에 셧다운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다라면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 내지는 이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이슈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세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 정상화의 속도가 그 한 가지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업별로 그 셧다운이 완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산업들이 먼저 완화되어지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났었던 항공이나 이런 쪽들은 조금 좀 뒤편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식음료, 특히나 레스토랑 산업이랄지 이런 어떤 그 카페 사업이랄지 소위 말하는 외식 문화와 관련된 그런 쪽에서 어떤 그 복직과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우리 시장 내에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지난주 660만 명을 주간 기준 660만 명을 넘기면서 한 달 동안 2200만 명의 실업자를 양산했었던 미국 시장. 이번 주에는 어떤 그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죠. 이번 주 예상되는 부분은 약 400만 명 정도의 예상치 발표. 이렇게 되면서 점차 좀 실업자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어지는, 실업 대란의 급격한 둔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람데시비르와 관련된 어떤 그 임상 결과치,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결국은 그 코로나19의 확산, 이 부분은 결국 완전 퇴치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치료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완전 퇴치,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번째, 외국인들의 유턴이 지난주 금요일 3,200억 원 순매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30여 거래일 동안 무려 외국인 15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 기조를 보였는데요. 누적 순매도입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3,2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죠. 결국 이번 주 이런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다시 담을 때 어떤 종목군들을 먼저 담을까,
소위 말하는 종목별 차별화 양상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다라는 점. 외국인 유턴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섯 번째가 결국은 금융 안정화 대책은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시키면서 시장 버팀목 작용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유로존도 마찬가지. 여기에 주요국들의 재정 확대까지 가미가 될 것이다 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시장의 분명한 하방 경직성 확보의 기틀, 버팀목 작용을 분명히 하게 될 가능성, 안도감을 줄 가능성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제 위축의 현실화 과정. 근데 이 부분 현실화 과정에 진행이 될 때 지금 현재 뭐 공교롭게도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시장의 관심은 1분기 실적 시즌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상당 부분 우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2분기, 3분기로 이동을 하고 있다. 2분기, 3분기에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과연 그 정상화가 2분기로 앞당겨질지. 지금 현재 이제 4월 중순 정도, 4월이 이제 뭐 중순 지나서 4월 하순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전체 분기로 봤을 때 12주의 분기, 이 중에 한 3분의 1, 한 5분의 1 정도 지나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기 정상화가 2분기 내에 일어날지 아니면 3분기에는 늦어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을 하게 되면서 망가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로 표현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선되어질 정상화 과정에 놓여질 주가의 회복 가능성에 오히려 시장, 투자 심리는 몰려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의 방향성 역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국제 유가 한 8%, 9% 다시 상승 마감해서 25달러 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있었던 오늘 새벽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국제 유가 야간 선물 시장,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WTI 약 한 3% 내외에 다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조금 좀 보면서 일단 감산 합의 970만 배럴 좀 역부족으로 평가가 되죠. 코로나19로 인한 석유 원유 수요의 위축된 부분 약 한 하루 기준 3천만 배럴인데요. 이에 대해서 턱에도 못 미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18달러 그러다가 이제 25달러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한 24달러 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국제유가는 지금 현재 20달러를 전후해서 상당 기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게 과연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질지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는 절대 아니다. 셰일발 금융시장의 불안, 어쩌면 셰일발 도산 도미노 가능성이 촉발되면서 저유가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셰일가스 기업들의 도산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융시장을 다시 한번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촉발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미리 좀 가져보면서 국제 유가의 방향성도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관심을 가져야 될 글로벌 이벤트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내일하고 모레 수출입 4월달 수출입 물가 수출입 어떤 숫자가 발표가 되죠. 수출입 금액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22일에는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3일 우리나라 1분기 GDP 발표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을 해야 되죠. 신규 주간 실업 청구자 수의 발표. 시장에서는 약 한 400만 명. 전주 680만 명, 660만 명 대비해서는 조금 좀 줄어들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번 주에도 역시 IT 기업들의 기업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IBM 그리고 내일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일 저녁 21일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23일에는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24일 금요일에는 버라이즌 통신사보다는 아멕스에 대한 실적 발표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아멕스의 실적 발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그리고 실질적인 소비가 얼마만큼 줄었을까를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관심 가져보시면서 실적 시즌과 동시에 어떤 시장 경제 셧다운에 대한 재개 가능성,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울러서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뉴스 이렇게 조금 좀 압축시켜서 시장 바라보시면 시장 투자 전략 마련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실적 발표 일정까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는 바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셧다운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증시가 좀 오른 바 있거든요. 이 활동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나라도 물론이고요.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제는 하진 않을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뉴욕을 비롯해서 뉴저지를 비롯해서 미시간까지 어찌 보면 대다수의 주에서 재택근무령 그리고 스테이 앳 홈 오더 소위 말하는 자택 대피령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제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때까지 문을 계속해서 열지 않았던 관공서 그리고 주요 식음료 매장이랄지 주요 쇼핑센터랄지 아니면 주요 관광단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봉쇄, 해제 가능성,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유로존은 이미 단계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미국 5월 달 중에 5월 초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후반이죠. 3단계 가이드라인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 경제 정상화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 정부 단위로 셧다운 완화가 추진되고 텍사스는 이미 오늘부터 이제 내일 우리 시간은 오늘 저녁부터죠. 일부 의료기관 그리고 쇼핑센터 공원 주요 국립공원에 대한 주립공원에 대한 제한 출입 제한을 완화시킨다라는 그런 발표 이미 했고요. 노스다코타랄지 오하이오랄지 테네시랄지 5월 1일부터 봉쇄 완화에 대한 논의 진행될 것이다라는 점. 시장 내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개선되는 부분들 이번 주까지도 계속 지속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결국은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부분과 여기에 그동안 뿌렸던 돈 사상 초유의 유동성 확대 이 부분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과연 경기 회복, 경제 정상화의 속도가 얼마만큼 속도를 낼지 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시장은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관심은 일단 초창기로 몰리게 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경제 재개가 될 때 그 속도는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며 그리고 경제 재개가 될 때 어떤 업종이 가장 먼저 모멘텀을 받게 될 것이냐 모멘텀의 어떤 그 순차적인 그 순서에 대해서 시장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관심 이렇게 생각을 해서 3단계 정도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 혼조 양상에 있던 소강 국면에 보였을 때는 선별을 해서 시장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면 이제는 어떤 그 진정 단계에 돌입하는 정점을 통과하면서 진정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 그리고 완전한 종식이 나타난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무엇인지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선별적인 단계. 소위 말하는 재택근무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업종군들이 무엇일까? 결국은 뭐 교육 쪽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온라인 수업, 그리고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재택근무. 이러다 보니까 IT, 통신 5G,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부분,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부분들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라면 이제는 진정 단계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상황들 속에서는 소위 말하는 경제 정상화 단계에 돌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IT와 자동차, 더 나아가서는 가전, 그리고 특히나 식음료 업종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각종 소위 말하는 그 식음료 매장의 영업 재개와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감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완전 종식 이후로 좀 미뤄둬야 될 업종군들, 뭐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진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국가별로 어떤 그 입국 제한 해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2차 발현에 대한 어떤 그 위험 징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국가 뭐 그 입국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항공이랄지 여행이랄지 면세점이랄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업종별 구분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에서 이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에 고무적인 효과를 보였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뉴스를 정확하게 좀 잘 그 행간을 잘 보시고 잘 읽으셔야 돼요. 렘데시비르의 원래 근원은 에볼라 치료제입니다. 에볼라 치료제를 지금 이제 코로나19 특히나 중증 환자들에게 투여를 해봤더니 발열 현상이 상당히 빠른 속도에 가라앉아서 조기 퇴원, 일주일 내 퇴원이 가능했었다라는 그런 보도. 렘데시비르 3단계 임상실험한 결과가 일주일 내에 코로나19 환자를 조기 퇴원시켰는데 시카고대에서 이 임상이 실행됐습니다. 무려 125명의 참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중증 환자가 113명이었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국은 코로나19의 조기 그 해결 가능성 이 부분 결국은 진정 양상은 보이고 있지만 이걸 조기로 끝내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 치료제 개발 속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제 코로나19가 나타났을 때 게임 체인저들이라는 얘기를 상당 부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패닉 상황에서 진정시켰던 1차 게임 체인저는 FOMC였습니다. 분위기로부터 구해내는 시장의 투자 심리를 전환시키는 그런 1차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했다라면 2차 게임 체인저의 역할은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의 개발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완치가 되기 위해서는 치료제 개발이 없이는 완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두 가지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그 유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는데 셧다운 단계에서의 완화 기능, 완화 가능성, 완화 기대 계속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기대감. 이것들이 결국은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과연 오늘 외국인들 우리 시장 다시금 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어떤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업종 있습니다. 바로 언택트 관련 업종인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지난주에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뭐 관련해서 좀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뭐 이제 아마존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은 비슷한 양상 나타나고 있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한 20% 가까운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우리 실생활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지금 현재와 같은 언택트 비즈니스,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로 인한 언택트 비즈니스 활성화는 조금 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언택트 비즈니스와 D2C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었다. 소위 말하는 유통 단계를 없애버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는 D2C 비즈니스의 활성화. 이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떠오르는 미국 내 종목이 있었습니다. D2C 비즈니스,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는 결국은 아마존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택트와 관련해서는 넷플릭스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라는 점. 주가 사상 최고치가 진행이 되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류와 배송 직원을 추가로 17만 명 이상 신규 고용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아마존의 비즈니스는 최대의 호황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넷플릭스 일단 뭐 온라인 스트리밍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고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가 온라인 스트리밍 쪽으로 상당 부분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영화 상영관의 폐쇄,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중단,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상당 부분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사상 최고치. 공교롭게도 내일 저녁, 우리 시간은 내일 저녁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스케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면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자세히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팡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언택트 테마주로 엮여서 다시금 재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아니면 구글이랄지 애플이랄지 그리고 넷플릭스랄지 이런 부분들 팡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재부각된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이와 비슷한 양상의 IT랄지 반도체 그리고 5G는 하드웨어 통신웨어 막론하고 같이 엮여서 언택트와 관련된 테마주로 다시금 부각되어지는 글로벌 동조화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놓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늘장 전체적으로 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주 금요일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겠느냐 안 나겠느냐의 여부, 그리고 또 하나 경기에 대한 어떤 위축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상화에 대한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관심이 오히려 더 이 부분, 경제 위축 부분을 오히려 누르면서 상쇄시키면서 오히려 투자 심리의 긍정적인 부분,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은 경제 재개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까의 여부에 그 관심이 쏠려가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경제 재개가 될 때, 셧다운의 해제가 될 때 그 단계가 어떤 산업이 가장 먼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의 쪽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혹여나 있을 코로나19 장기화, 혹여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계속되는 어떤 안정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 그러면은 선택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적인 그런 어떤 기업들에 대한 관심, 여기에는 언택트 비즈니스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클라우드 관련주, 5G 통신 관련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이번 주 역시 유효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내리는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강원 영동은 아직도 약하게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낮 한때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저녁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오늘은 낮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도 떨어지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1도, 모레는 9도로 평년보다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6도, 청주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아침 기온 살펴보면 속초 7도, 강릉 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는 오늘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17도, 부산 19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